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첨단 공사 시스템과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대표 관광상품인 근대골목 투어가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성로, 남산동 일원으로도 확대됩니다. 경북도 내 창업은 5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이 다른 업체 소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스코가 인수 과정에 특혜 의혹이 무성했던 포스코 플랜텍의 울산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이지만 부실 계열사 인수 논란이 나올까 고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건조함을 달래줄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빗방울 정도여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안동은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대구는 19도를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2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1일인 내일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과 모레 토요일까지는 다시 고온 현상이 시작되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괜찮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서늘해지니까 체온 조절에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또 월요일과 어린이날인 화요일까지는 25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법이 시도되고 있는 데다 첨단 시스템과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정률 21%를 보이고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지하 굴착 공사와 지상 골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탑다운 공법이 사용돼 도심 지역에서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음과 분진도 줄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 지역 내부를 지나가는 도시철도 1호선 위로 고강도 강제로 대형 기둥을 설치하고 이를 초대형 지붕으로 연결해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는 신공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 관통하는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 구조물인 메가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총 48,000톤의 하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7,000톤의 하중을 갖고 있는 에펠탑의 약 7배 되는 구조물이고요. 복합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만큼 버스 매연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바닥 배기 시스템도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터미널에서 발생한 버스의 매연을 승강장 하부 바닥 배기를 통해 1차 포집하고 1차에서 포집하지 못한 매연을 2차 벽체, 3차 천정 배기를 통해 전량 배출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화점 옥상에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고 복합 환승센터와 환승 주차장을 잇는 180m 연결 브릿지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백화점과 차량 환승센터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신공법과 첨단 시스템으로 지어지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내년에 문을 열게 되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지역에서 유일하게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고령 군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 박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34%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무소속 박주혜 후보는 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새누리당 임진태 후보와 203표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고령군 나선거구는 지난 선거 당선자가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모두 6,508억 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미래산업 육성 233억 원, 한복진흥원 설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857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총괄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실국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개수 조정을 하고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최근 시내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버스 회사 스스로 모든 버스 운전자들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반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파면시키는 것은 물론 버스업체에도 과징금을 물리고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등 업체의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근대골목 투어, 지금까지는 동성로와 남성로 등지에 이른바 도심재생 사업이 주로 집중됐는데요. 북성로와 서성로, 남산동 일원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변신하게 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성로와 서성로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우현서루 예터. 지금은 은행이 들어서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상화 시인의 할아버지 이동진 선생과 큰아버지 이희루 선생이 시민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우현서루에서 선생을 했던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국무총리 이동희 선생과 독립운동가 조성환 선생의 모습이 기존 건물 표면에 여러 각도로 새겨져 등장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교구청과 성모당, 관덕정 등 100년 역사의 문화유산의 입구에 있는 인쇄골목. 입구 안내판과 신호등은 유연한 종이의 느낌을, 횡단보도 바닥과 교통섬에는 성경을 찍어내던 금속활자의 문양과 사제의 모습이 새겨집니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계산성당과 이상화, 서상돈 고택이 모여있는 계산 오거리를 지키고 있는 남산지구대 주변은 유리 전망대가 세워져 대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도 하고 출발하는 장소로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강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평면적 요소보다 입체적인 조형적인 요소를 주안점을 뒀습니다. 중구를 위한 만가지 상상, 줄여서 중구 만상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일반 시민 120명이 참가해 39점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작품 모집 결과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작품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구청은 디자인과 건축 전문가 등의 손질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작품 설치를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공시 대상은 전년 대비 300여 채가 줄어든 15만 5,700여 채로 총액 기준 전년 대비 3.46% 오른 18조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6.45%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가 2.28% 올라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개별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 1,500만 원이고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94%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는 6월 1일까지 공시가격의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4층 이하로 층수 제한에 묶여있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이 7층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인 대명동과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고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건축 제한이 완화됩니다. 경북 도내에서 창업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업체 소멸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이 다른 업체가 사라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3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체는 2만 6천 개며
사라진 사업체는 2만 8천 개로 하루 평균 71개의 사업체가 생기고 77개의 사업체가 소멸됐습니다. 형태별로는 자영업체가 창업이나 폐업 모두 전체 90% 안팎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창업은 50대가 13,000개로 전체 절반을 넘었고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업은 40대가 32.8%, 50대 28.5%, 30대 21.4% 순으로 창업에서는 50대가 두드러진 반면 폐업은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도내에서도 50대에 의한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홈웨어과 같은 소자본 창업이 많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종업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폐업과 같은 사업체 소멸이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별로는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 제조업 순으로 변동성이 컸고 음식 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업에는 폐업보다는 창업이 많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는 한식 음식점, 주점, 비알코올성 음료점 등 소자원 창업이 용이한 업종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군별 사업체 수 변동 규모는 포항이 가장 컸고 구미, 경주, 경산, 안동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 경북의 주력 업종인 섬유와 철강업의 지난달 전력 사용량이 작년 3월보다 감소해서 지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전력 판매 동향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의 경우 조선과 기계업종 등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철강은 276만 킬로와트아워 6.3%, 섬유는 7.4%가 줄었습니다. 전체 전력 판매량은 0.6% 늘었으며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과 교육용, 농사용 등은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해 지난해 1,600톤가량의 폐가전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50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농어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수집해 보관하는 마을 단위 공동 집화장 270여 곳을 설치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공동 집화장을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인수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무성했던 포스코 플랜텍의 울산 공장 옛 성진 지오텍을 폐쇄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부실 계열사 인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여 포스코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도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부실 계열사 포스코 플랜텍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플랜텍에 대해 지난해 말 2,900억 원을 유상 증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6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플랜텍은 지난해 2,800억 원의 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플랜텍은 지난달 전체 직원의 25%인 270명을 감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이 심해 전체를 살리기는 어려우며 울산 공장과 포항 공장의 분리 회생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 공장 폐쇄설이 흘러나왔고 한국거래소는 울산 공장 생산 중단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어제 답변을 통해 울산 공장의 생산 설비 축소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곧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 플랜텍의 울산 공장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진지오텍의 인수에서 증자까지 지난 5년간 5,200억 원이 들어간 포스코 플랜텍. 공장을 돌리면 적자가 커지고 울산 공장을 폐쇄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 포스코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이 칠곡군 가산면 금화계곡에 조성 중인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을 오늘부터 임시 개장합니다.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125억 원을 투자해 산림문화교육관과 휴양관, 숙박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과 카라반, 물놀이장 등 차별화된 휴양시설을 목표로 2단계 보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생 나눔교실의 사업에 영남권 주관처로 선정됐습니다. 인생 나눔교실은 생애 주기별 개인 특성에 맞는 인문정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은퇴자나 인문 문화계 종사자 가운데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멘토 250명을 선발해 멘티 5천여 명에게 교육하게 됩니다. 영남권 주관초로 선정된 대구 문화재단은 멘토 50명을 양성해 군부대와 중학교 지역의 아동센터 등을 돌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제는 건조함을 달래줄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빗방울 정도여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고요. 밤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안동은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오르겠고요. 어제 19도를 보였던 대구는 오늘 25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요.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와 영천은 아침 기온 12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 8도로 한 자릿수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고 경주는 2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닷새간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다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